자, 반갑습니다. 허그입니다. 진짜 한국인의 소울이 깃들어 있는 식품이 있죠. 오늘의 주인공은 김밥.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소풍을 갈 때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할 때 한 끼 저렴하고 맛있게 때우기 위해서 분식집에 들어가서 라면, 김밥 이렇게 정말 많이들 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김밥을 전문적으로 파는 김밥집들이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소리 소문 없이 정말 많이 망했고, 앞으로는 김밥을 예전만큼 쉽게 먹을 수 없는 식품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아니 흑우야, 뭐 김밥이 대단한 음식도 아니고 그거 좀 뭐 과장 아니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지표들이나 또 소식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에서 김밥을 전문적으로 파는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과거 우리들 기억 속에는 김밥 천국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지만 뭐 다들 아시는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요즘은 예전만 못하고 2026년 가장 최근 업계 1위를 다투고 있는 건 고봉민 김밥 그리고 김가네라고 하는데, 아마 길 가다가 이런 상호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김밥 프랜차이즈들이 요즘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업계 1위라는 고봉민 김밥부터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2022년 매출이 365억이었는데 2025년 매출은 요즘 명목 물가도 3%, 4%씩 올라서 또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아무리 못해도 한 400억, 450억 정도는 돼야 성장도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2025년 공시자료가 외식업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 매출이 3분의 1이 빠지고 그마저도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죠. 장사가 정말 안 됐는지 본부만 힘든 게 아니라 가맹점 숫자도 무려 전국에 150여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와, 실제로 손익계산서를 간단히 정리를 해봤어요. 매출이 300억을 넘게 할 때도 영업 손실이 10억씩 났고요. 그나마 최근 들어서 가장 좋았던 시기도 영업이익이 2억밖에 안 돼. 그런데 소름 돋는 점은 이게 업계 1위라는 점이 있죠. 고봉민 김밥만 유독 김밥이 뭐 맛이 없어서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김밥을 전문적으로 파는 프랜차이즈 업체들 김간에, 바르다 김선생, 다른 업체들도 하나같이 매출이 불과 3, 4년 만에 20%, 30%씩 빠지고 있고, 가맹점 숫자도 와 엄청나게 줄고 있죠. 3년 동안 변화가 이러면 앞으로 10년은 진짜 거의 뭐 반토막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뭐 요즘 안 힘든 외식 업종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히 유독 김밥만큼은 이제 과연 이 사업 아이템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나?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격세지감인 게,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사람들 출퇴근하는 버스 정장에서 아니면 지하철 출구 앞에서 10년 20년 김밥 말아서 세 자녀 모두 대학 보냈다, 뭐 건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라고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즐겨서 먹었던 김밥이 시대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더 이상 음식으로서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식품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김밥 이야기하라면 가격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2017년, 와 이게 진짜 얼마 전 같은데 벌써 10년 전이야.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했던 김밥 한 줄의 평균 가격이 서울에선 2,100원, 부산에선 1,800원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김밥 한 줄이 얼마인지 감이 오시나요? 오피셜로 국가 포탈에서 검색하니까 서울이 거의 4,000원 돈에 육박하죠. 김밥을 평소에 잘 안 드시는 분은 4,000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 10년 만에 2배가 올랐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요즘에도 간혹 김밥 사 먹거든요. 뭐 강남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서울의 동네 이런 데서 김밥 가게 들어가서 김밥 가격을 보면 그냥 제일 기본이고 간단한 김밥이 4,000원이고요. 참치김밥, 돈가스 김밥, 치즈김밥 이런 거는 5,000원도 아니야, 6,000원도 넘고 그래요. 저처럼 돼지처럼 먹는 사람은 사실 김밥 하나로 밥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여기다 뭐 하나 시키고 하면 그냥 쉽게 10,000원, 12,000원 가는 거야. 이게 아직 제 인식이 그래서 그런가? 많은 분들은 뭐 분식집 한 끼 먹는데 10,000원, 12,000원이야? 말이 돼? 저 인터넷에서 가져온 영수증인데 이것도 2023년이라 요즘엔 10,000원으로도 못 먹죠? 그냥 뭐 분식집에서 메뉴 2개 골라서 먹으면 12,000원, 13,000원인데,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다른 모든 음식보다 가장 가격 저항이 심한 게 김밥인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김밥 한 줄이 5,000원, 6,000원이야? 누가 사 먹냐? 대안이 얼마나 많은데 차라리 한 2,000원만 더 하면 콜라에 햄버거까지 나오는 콤보나 세트 햄버거를 사 먹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면에 점주님들은 김밥 많은 게 진짜 고된 노동이고 재료비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거 5,000원마저도 받으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김밥 가격이나 김밥 업체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시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가지각색이었는데, 뭐 김밥 너무 비싸져서 못 먹겠다, 아니다 김밥 가격은 그거 그럴만하다, 그냥 고물가 시대가 되고 인건비가 비싸진 게 안타깝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제가 굉장히 재밌었던 건 이렇게 김밥 가격이 오르는데 김밥 업체들이 망하고 있는 건 한식에 적은 한국인이어서 그렇다, 결국 범인은 우리 모두들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김밥을 재료를 사서 한번 말아보면 김밥 한 줄이 5,000원 6,000원이 절대로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중노동이다. 김밥 마는 게 과연 파스타 끓이는 것보다 덜 힘들 것 같냐. 그런데 그 두 음식 간의 차이는 명확하다. 파스타는 조금 자리 좋고 가니쉬나 플레이팅을 예쁘게 담으면 2만원 3만원 천장이 뚫려 있지만 김밥 한 줄을 그렇게 만원 2만원에 받을 수 있냐. 당장 한국인들이 먼저 나서서 완전히 들고 일어날 거다. 실제로 제가 봐도 우리 한국인들이 한식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거나 워낙 잘 알고 익숙하기 때문에 더 조금 더 깐깐하게 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5, 6년 전만 하더라도 충무김밥에 대한 논쟁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핫했죠. 충무김밥 김은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밥인데 8알 10알에 무슨 9,000원 만원을 받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요즘에 또 충무김밥이 재평가되는 게 충무김밥을 시키면 보통 석박지도 따라 나오고 오징어 무침도 오잖아요. 이게 9,000원이면 이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상당히 이제 해저 라인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동남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을 가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진짜 현지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유튜브 보고 따라한 어줍잖은 한식이 아니라 와 이거 진짜 한국에서 먹는 김치찌개 맛 나는데? 삼겹살 맛 나는데? 그런 한식당 집들을 가면 거기 인건비도 엄청 쌀 텐데 밥값은 오히려 한국보다 더 비싼 경우가 진짜 많죠. 바꿔 말하면 한국에서 한식을 한다는 건 개발도상국에 맞춰진 물가보다도 더 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게 한식이다. 특히나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간다는 한식 백반집 이런 것들 우리 동네에 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백반집들이 살짝만 곁길로 빠지자면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을 못 버티고 있는 대표 한식집이 김밥 말고도 또 있죠. 바로 어릴 때부터 집에서 먹었던 가정식 한식을 6,000, 10,000 이렇게 나오고도 한 끼에 7,000원, 8,000원 이렇게 저렴하게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백반집들이 우리들 동네에서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5년, 10년만 지나도 이제 거의 없는 옛 문화의 잔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김밥집들이 이렇게 많이 망해가고 있는 와중에 또 한 가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물론 김밥을 마는 게 고된 노동인데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하물며 한 줄에 꼬박꼬박 들어가는 김 한 장 가격이 불과 몇 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전 세계인의 김 열풍 때문에 우리가 김밥을 못 먹게 되는 거였어. 진짜 역풍이 여기서 이렇게 터지는구나 싶기도 한데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건 모든 한국에 있는 분식들이 몰락하고 힘든 건 아니죠. 제 또래 청년분들 또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엽떡이 최근 몇 년에도 개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27억, 50억, 39억 아까 보던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들 실적보다 훨씬 낫죠. 자 실제로 수치를 따져보더라도 고봉민 김밥 가맹점 수가 450개 그런데 점포당 연평균 매출이 2.1억 월 평균을 따지면 1,700만원 정도라고 하고요. 그에 반해서 엽기 떡볶이는 전국에 있는 매장의 평균 매출이 7,300만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오프라인 자영업을 한 4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을 보면 대략적으로 여기 사장님이 얼마 가져가실지 느낌이 와. 고봉민 김밥 월 매출 1,700만원 하시면 이건 알바도 거의 못 쓰는 형편이라 사장님이 한 달 30일 중에 거의 25일 이상 나오셔야 되고 아마 사장님 본인 인건비를 200만원 가져가기도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떡볶이를 팔아서 월 매출 7천만원 찍는다? 이건 모르긴 몰라도 세전 4자리는 거의 무조건 가져갈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럼 김밥하고 떡볶이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음식이 왜 이렇게 운명이 갈렸을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이 좀 오실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대배달 시대에 여러 가지 분식 메뉴들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게 떡볶이였고 시대를 정말 잘못 탔던 게 김밥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바로 배달 시대가 오면서 한 건당 나가게 되는 뭐 배달 플랫폼 광고비, 수수료, 또 배달비 하면 못해도 한 4,000원에서 5,000원 뭐 광고도 좀 하고 하면 7,000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엽떡과 같은 그런 떡볶이 메뉴들은 최소 주문 단위가 14,000원 메뉴의 바리에이션을 좀 넣어서 2,000원, 3,000원이 금방 붙고 요즘에 사람들이 또 오리지널만 먹습니까? 치즈, 스팸, 당면, 주먹밥 이런 거 붙이면 2, 3만원이 그냥 쉽게 넘죠. 그러다 보니까 5,000원, 7,000원이 부담은 부담인데 플랫폼에서 팔아도 이득, 홀에서 먹어도 이득 이런 쌍방 구조가 완성될 수 있었다면 김밥은 한 번 주문할 때 보통 이런 객단가를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 김밥을 진짜 먹고 싶어도 손가락을 멈춤 만드는 게 최소 주문 금액 14,000원. 이거 채우기가 진짜 김밥집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본 김밥 4,000원, 뭐 돈가스 김밥 5,000원, 6,000원. 근데 제 김밥을 3줄 시킬 순 없잖아. 혼자 먹는데.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잠깐 수혜를 받고 다시 떨어진 줄 알았던 그런 배달 열풍이 역대 최고 숫자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사회생활 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잘 알죠. 진짜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왔는데 딱 퇴근했을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그냥 딱 받아서 먹을 수 있으면 이게 엄청
엄청난 기쁨이고 행복이고 여유야. 제 주변만 봐도 신혼부부들이 매 저녁을 해먹는다는 집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해먹어도 배달보다 더 비싸지기 십상이라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요즘 김밥을 선뜻 먹기 좀 어렵다는 이야기로 김밥 관련 메뉴들이 약간 이게 탄탄탄이야. 예전만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먹어야지 이게 잘 안 된다,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옛날에야 뭐 10년 전 20년 전에야 배고파 허기져 그럼 근처 길 가다 보이는 분식집 들어가서 딱 라면 하나 시키고 김밥 시켜서 뚝딱 하면 진짜 든든한 한 끼였는데, 이게 요즘은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나 요즘 편의점을 보면 쫙 다 뭐 단백질 음료, 단백질 식품, 그걸로 마케팅을 삼은 식품들밖에 없어.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영양 성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고 느껴지는 대목인데, 심지어 스타벅스도 단백질 음료를 내놓았어요. 야, 이걸 보고 진짜 세상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굉장히 오랫동안 소울푸드로 여겨졌던 김밥이 뭐 한 줄에 5,000원, 6,000원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는데, 사실 그 김밥을 한 줄 마는 것도 정말 힘들어. 재료비도 많이 올랐어. 심지어 한국에서 가장 탑급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요즘 뭐 피지컬 AI다 뭐다 자동화다, 그런 게 사회의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아니 김밥도 단순히 한 줄을 넣으면 썰어주는 그런 기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김을 펼치고 밥을 퍼뜨리고 재료들 넣어서 돌돌돌돌 많은 프로세스의 한 90%를 자동화시키는 그런 설비를 마련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도 김밥을 만드는 과정이 생각해보면 제육볶음을 볶는 거나 삼겹살을 굽는 거나 이런 것보다 기계로 완전히 대체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요리라고 해요. 가격을 보면 딱 감이 오실 것 같은데, 김밥을 마는 기계가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해요. 뭐 재료 넣고 밥 퍼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딱 김밥을 마는 일 하나만 하는 기계가 2,887만 원, 그리고 밥을 펴는 기계는 2천만 원. 밥을 펴고 또 재료는 내가 넣어야 되고 김밥 딱 한 번 말아주는데, 그거 설비를 갖추는 게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이거 뭐 평생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쓰다 보면 또 고장도 나고 AS비용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감가비로 5년 생각한다고 하면은 한 달에 80만 원이 나가는데, 요즘 프랜차이즈도 돈을 못 벌고 있는 판에 동네에 있는 그냥 일반 개인 김밥집들이 5천만 원에 당장 나가는 지출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요즘 업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과잉이어서 소득이 쭉 떨어져도 사실 일평생 한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일을 쭉 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 두 번만 쉬어도 에휴 집에서 놀면 돈 나오니 내 업장 가서 일하는 게 마음 편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50대, 60대 자영업자 분들의 어떻게 보면 희생 덕분에 김밥 한 줄 3,000원, 4,000원이 물론 우리한텐 비싸게 느껴지지만 지금까지 그나마 유지되어 왔던 가격이라고 하고요. 앞으로는 이게 7,000원, 8,000원 가거나 아니면 김밥집들이 사라지거나 그렇게 될 운명이 아닐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더더더 먹기 어려워질 김밥, 이번 주에 한번 나가셔서 사 먹어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저희 입장에선 이게 김밥 한 줄이 4,000원, 5,000원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 대부분이 영업 손실, 매출도 줄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니까 실제로는 김밥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저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특히 또 최근 들어서는 김밥이 우리가 알던 그 김밥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이거 제가 김밥 프랜차이즈 업계 1위라는 집 근처 김밥집을 직접 촬영한 건데, 광고 아닙니다. 김밥이 좀 우리 곁에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어요. 요즘 나오는 김밥 메뉴들을 보면 그린 참치김밥, 그린 더블치즈 김밥, 야 함량이 이거밖에 안 돼? 옛날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야채, 계란, 참치, 연어 이런 걸로 가득 채웠는데, 확실히 이 정도면 진짜 건강식이라고 불릴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치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이러면 한 줄에 막 10,000원 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한 줄에 5,000원, 5,500원, 진짜 먹을 수 있는 딱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애시당초에 저희가 이런 김밥 업체들 손익계산서를 봤잖아요. 얘네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뜻은 하는 사람 입장에선 팔면 팔수록 손해란 거야. 그런 고객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이득이란 말도 되죠. 그래도 사실 김밥이야말로 진짜 한국인들의, 우리들의 소울푸드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주변에 김밥집들이 다 사라지고 먹고 싶어도 먹기가 어려운 그런 음식이 되면 조금 속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피자집 사장님들이 주문에 포테이토 피자가 들어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대. 왜? 다른 피자보다 남는 게 훨씬 많아서. 잠깐 생각해보면 맞죠? 뭐 고기 들어가고 치즈 잔뜩 들어간 거보다 감자가 훨씬 싸겠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으니까 포테이토 피자를 먹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김밥집들은 딱 반대란 거잖아요. 팔아도 거의 남는 게 없는 식품,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밥, 우리 모두 먹어서 응원하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한국인의 정말 소울푸드였지만 점점 우리 곁에서 정말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김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김밥만의 문제는 아니죠. 인건비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또 가격은 저항이 센 그런 구수한 한식집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